안녕하십니까.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와 조선의열단이 공동으로 오늘 전어린 미디어 스튜디오에서 최초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은 정말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좀 무섭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신 분들 오늘 그 매국노 지만원이 국회의원님한테 회의실에서 그 김진태 토착외구 김진태가 매국노 지만원을 데려다 광주 항쟁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했다. 이런 그 공청회를 하는데 또 우리 조선의열단이 그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어서 여기 계신 우리 의열단이 오늘 전부 집합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옆에 계신 분 21세기 조선의열단 단장 김태현입니다. 자기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선의열단 행동단장이면서 21세기 조선의열단 단장 김태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옆에 계신 분 우리 조선의열단 제3지대장 김창수 대장입니다. 이분은 김구 선생 이름하고 또 동명이시기도 합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백범 김구 선생께 또 우리 의열단의 연구단장이신 우리 약성 김원봉 선생께 부끄럽지 않은 그런 후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 옆에 계신 분 조선의열단 기획단장 보좌관 강전호 보좌관이 지금 옆에 계십니다.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강전호입니다. 저는 뭐 다름이 아니라 이 조선의열단이 된 이유가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조선의열단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다 함께 결코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서울의 소리 응징 전문 기자이자 조선의열단 총괄 기획단장 백은종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그 매국노 지만원 그 국회 공청회를 응징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김진태, 곽상도 등등 무시무시한 그 응징 시사논평, 토착외고 응징 시사논평을 시작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다여기 계신 분이 국회에 가서 이렇게 그 토착외구들과 한판을 벌리고 왔는데 우선 자료 화면 보시고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세요. 어딨어 이 아저씨? 아저씨 이거 있잖아 이거 나 하나만 더 질문하는데 개인적인 질문이 있어. 야 질문이 있어 이분한테. 이분이 평생 어디나 자주 보는데 지역만 자주 나와서 뭘 찍는데 이거 못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좀 이따 나오실 겁니다. 이제 1분뿐이 안 돼서. 조금 있다가 우리 행동단장님이 또 출동해서 다 제압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제압을 했습니다. 제압을 하러 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제가 이쪽에서 100명이 수백 명이 안 있고 끝에 만 명이 온들 토착외고 우리가 일당백입니다. 일당백. 일단 만입니다. 만 100이 숫자에 오랜만에 맞습니다.
녹색이 녹색들이 맞죠? 아니 했어요. 아저씨 대한민국 사람 맞잖아. 아저씨 저기 우리 또 단장 밀어붙입니다. 네. 토착 외부 밀어붙입니다 한 마리를. 한 마리 지금 제가 잡았습니다. 저 빨간 해병대 개병대 묻었습니다. 못 가게 막습니다 지금. 어딜 도망가? 전부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토착 외국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 토착 외국들. 김정은 사진을 찢으면서 나보고 찢어보라고. 내가 뭐 찢을 일이 있으니까 힘들게. 그런 감을 못 차고. 지금 중전선 선언될까봐 겁을 먹고 있습니다. 게 우리 남북관계가 잘 풀어지고 것이 불만인데요. 그 유튜브를 해서 올리면은 유튜브가 약간의 수입이 되니까 얘들은 돈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신의 한 수가 유튜브에서 수입이 안 생기는 사무실이 아니라고 돈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 수익에 별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오전에 매국노 지만원 들고 있어요. 제가 가방을 메고 기자증을 들고 여기 사람들 어디서 살아있죠? 주로 토착 외구들은 그 뭐라고 그렇게 욕을 빨갱이죠, 빨갱이. 빨갱이. 단순해요, 빨갱이. 빨갱이들 그거만 그냥 점점은 개새끼 해봐라. 이거 내가 그래서 아베 개새끼 해봐라 했더니 왜 아베를 개새끼를 해? 그걸 보고 와. 토착 외부죠. 토착 외구가 맞긴 맞네요. 정답이 정말 예. 토착 외부. 예, 그 태극기 모독단은 제가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저렇게 보여버렸지. 수백 명이 왔었죠. 리얼단 같이 당신장이 못 들어가죠. 우리는 가서 또 약을 살살 먹지 않습니까? 토착 예구와 태극기 모독단이 지금 모여있으면 이런 멘트를 계속 날리고 있죠. 그런데도 그리고 일장기 들으라고 제가 계속 외쳤죠. 우리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의결되는 정신이 그렇죠. 우린 사실 어께서 정말 목숨을 총같이 걸면서 도시락 폭탄이 있으면 확 던져버리고 우리 그것까지 예전처럼 정말 총이 있으면 역사를 보십시오. 가격한 분들만 영웅으로 남습니다. 가격한 우리 안 죽는 의사, 정당한 가격,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적을 선거를 위한 가격, 전두환 같이 국민을 죽인 이런 살인마는 비폭력 저항을 하지 오늘도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오히려 아니 돈이 그 역효가 난다 해서 어떤 거사를 청사지 전투를 하면 역효가 어떻게 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역효과라는 나중에 문제라고
하나의 어떤 양심 카드 내놔. 카드 내놔. 지만원이 매국노만 따라다 이런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오늘 가서 이제 응징 한 2시간 이상을 저기서 우리가 버티고 응징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응징에 직접 참여해서 많은 역할을 해준 우리 김창수 지대장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걸 응징을 해야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우리 시청자들한테 말씀 좀 해주시죠. 예,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또는 우리가 이제 5.18 광주 민중 항쟁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5.18 광주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에 큰 획을 긋고 또 그만큼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바로 그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고 또 무엇보다도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것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 기간에 돌아가신 분들이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까 그 광주 시민군으로 참여하신 분이 말씀하시기에는 본인이 직접 목격한 그 사상자 수만 3천 명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 정도로 크나큰 비극을 겪으면서 그분들의 그 죽음 또 그 유가족 분들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광주 영령들에 대한 모독은 물론 유가족 가슴에 다시 못을 박고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국회 공청회를 빙자해서 이렇게 우리 역사를 짓밟는 것에 대해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그 자리에 지금 되었습니다. 지금 광주 항쟁의 문제는 이제 전두환 정권을 거쳐서 노태우, 김영삼,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전두환, 여기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박근혜로 때도 쭉 이어지죠. 인정을 해서 국가기념일로 제정을 하고 그 가서 국무총리 등이 가서 참배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지금 와가지고 저렇게 이 얘기하는 것뿐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짓이고 그렇죠. 또 뭐 알다시피 2000 몇 년도에 대법원에서 지만원의 그 주장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이런 판결도 났다고 그러죠. 예, 명예훼손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된 결과가 있는데 최근에 또 다시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또 그 고발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재판 중인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이제 제 그 거주지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제가 또 올라온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공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바로 지역 국회의원인 춘천의 국회의원인 김진태가 주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여러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그 점을 분명히 저는 이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지만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여기에 대해서 김진태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정계 은퇴까지 해야 된다. 그런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춘천 시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나름대로 또 춘천 시민의 입장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김진태가 이 대의실을 빌려서 이종명이라고 둘이 그렇죠. 자유한국당 의원인 거죠. 김진태. 김진태는 지금 뭐 막말 대선무효 뭐 등등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고 해서 이 지만원을 불러들인 김진태. 그 김진태는 지금 입법기관의 어떤 그런 장소를 오늘 더럽혔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 지금 우리 김태현 단장 예. 오늘 현장에서 몸싸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오늘 그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 국민들은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 오늘 지만원이가 일단 뭐 5.18 진상조사 특별 공청에 지금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5.18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행위고요. 그렇죠. 예, 그분들의 억울하게 학살당하신 그런 부분들을 지만원이가 일단 모욕을 했고요. 지만원이란 하는 놈은 뭐냐면요. 그 사람은 우리가 2008년도 우리 추심님 뭐 옆에 계시지만 우리가 2008년도에 이명박 탄핵 투쟁을 할 때 예. 지만원이는 뼛속까지 그 토착 외구입니다. 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만원이가 그 2008년, 2007년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 다 포함해서 지만원이가 행했던 행실들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유라이트예요, 지만원이는. 예, 유라이트고 일단은 굉장히 친일 성향의 토착 외구 세력으로서 아주 제 몫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일단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고 지졌던 인간들이에요. 그 유라이트 세력들이. 예, 거기 그렇죠. 수장이 뭐 수장답게 행동을 했던 게 지만원인데 저희는 그래서 2008년도부터 우리가 지만원이라든가 뭐 김진웅이라든가 유라이트 세력들과 가열차게 투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네, 그렇죠. 조심님 아시죠? 예. 이런 인간이 무슨 북한군 600명 개입설을 허위 사실로 지금 유포를 하고 있고 이거 지금 처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21세기 조선의열단은 정말 가열차게 의열 정신으로 앞장서서 우리가 가열찬 투쟁을 할 테니까 우리 시청해 주시는 국민들은 응원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응원 얘기 나왔으니까 예, 예. 공지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또 무슨 큰 대형 행사가 예, 예. 있다는데 지금 사법협재 청산에 예. 그 김태현 단장과 우리가 지금 양승태 구속을 위해서 거의 7개월 동안 우리가 찍으면 가지 않습니까? 이명박 그렇죠. 다음에 양승태죠. 예. 해서 해놨더니 얘들이 오히려 반성은 안 하고 지금 역공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경수 지사 구속 이 문제 때문에 김경수 지사 구속 법률로 저는 잘 모릅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거 하나는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 과거 그 막말, 홍발정, 돼지발정제 홍준표가 경남지사로 같이 있을 때 그 뇌물죄입니다. 그건 1억. 김경수 지사는 댓글 그거 사실은 구속된 일도 없는 그런 죄목인데 뇌물죄로 1년 6월 실형을 받았는데 구속 안 시켰잖아요. 그때 그렇죠. 홍준표는 구속 안 시켰죠. 안 시켰죠. 예. 나는 김경수의 유지보지는 재판 결과 나는 보고 왜 그 당시 홍발정은 구속을 안 시키고 김경수는 시켰냐. 요 부분만 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죠. 안 된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 나는 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사법 적폐 청산이 필요한 거고요. 예. 저희는 그래서 양승태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7개월 동안 대법원 앞에서 우리 옆에 초심님도 계시지만 끊임없이 21세기 조선의열단과 민주시민들이 끊임없이 7개월간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을 외쳤고 결국은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때 저희의 모토는 사법적폐 청산이었고요. 그렇죠. 이 사법적폐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김경수 도지사가 억울하게 구속을 당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일 정말 우리 순수 시민들의 힘으로 내일 광화문 북광장에서 대형 촛불 문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몇 시입니까? 네, 내일 토요일 5시고요. 행진도 있습니까? 행진은 행진이 대한문까지 있어요. 갑니다. 대한문까지 행진을 왜 대한문으로 정했냐가 중요한데 대한문으로까지 가는 이유는 지금 박사모들에게 매 주말마다 대한문이 그 박사모들 소굴로 지금 넘어갔어요. 내일 수만 명의 우리 민주시민 촛불시민 대호가 그 대한문을 저희가 대차주로 갑니다. 대차주로 가서 우리가 행진을 대한문 앞에서 딱 멈추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내일 5시 전에 식전 행사가 있어요. 4시부터 식전 행사를 하면서 내일 안치환 님도 나오실 거고 그리고 손병희 뮤지션도 나오셔서 축제 분위기에서 아주 즐거운 촛불 문화제를 하시면서 우리가 사법적폐 청산과 김경수 도지사의 억울한 그런 죄가 뭐 정말 우리 그 김경수 도지사 팬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호를 우리가 같이 외치면서
우리가 사법적폐 청산에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저기 집회 신고는 했습니까? 예, 집회 신고는 뭐 여기 뭐 타방송이지만 같은 민주 진영이기 때문에 우리 시사타파님께서 예, 총대 매시고 집회 신고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뭐 어렵게 북광장을 지금 우리가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뭐 마음껏 아이들 손잡고 나오시고 강아지 예쁜 강아지 데리고 나오시고 또 솔로이신 분들 싱글이신 분들은 오셔서 또 데이트도 하시고 거기서 커플도 맺으시고 절대 분류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싱글이신 뭐 분들만 맛있는 것도 줍니까? 맛있는 거는 각자 사 먹으세요. 예. 아 그래요. 각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 저는 제가 지금 집회 회의가 있어가지고요. 예. 저는 여기까지만 예, 그리고 저 가세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일 집회 잘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넓게 앉아서 갑시다. 좋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자유스럽게 합니다. 시간 제약도 없고 어떤 용어의 금지어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시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내일 집회가 있다. 예, 내일 이렇게 또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저기 기획 단장 그 보좌관 이분 오늘 가서 또 국교에 갔다가 토착 외구들 태극기 모독단한테 봉변을 당하고 왔다는데 오늘 가서 본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오늘 저는 이제 좀 늦게 도착해 가지고요. 그 행사가 이제 시작된 다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회관 로비에 이제 제가 도착을 하니까 이미 태극기 모독단 회원들이 한 수백 명이 로비에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국회 회관으로 들어가려면은 방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증을 맡기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의원회관 로비에서 하는 짓들이 뭐 박지만을 외치면서 완전히 혼란스럽게 뭐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만원 외쳤겠네요. 예, 그렇죠. 지만원 그러면서 아니고. 외치더라고요. 박지만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방문서를 작성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를 다 점거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방문서를 작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어떻게 이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아니 지금 여기 방문을 왔는데 왜 방문도 못하게 여기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 그러면서 제가 좀 소리를 질렀어요. 질서 좀 지키라고. 왜 여기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냐고. 그랬더니 영화 좀비 영화 있죠. 좀비 떼들이 갑자기 막 사람들한테 모여들어가지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 갑자기 수십 명이 저한테 막 몰려들어가지고 저를 뭐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쌍욕을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자기들한테 아무런 욕도 안 했고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해달라. 공공장소에서 왜 이런 난리를 피우냐. 그 소리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빨갱이 새끼 개새끼 거기서 왜 갑자기? 예. 갑자기 그런 욕이 저한테 날라오면서 수십 질서 좀 명이 지키자고 했는데 빨리 예. 질서 좀 지키자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는 누구냐.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빨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토착 외고라고 해줬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초창 외군지 뭔지 그 사람들이 태극기 아니 빨갱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지나가시다가 어느 사람 어떤 장관이라도 빨갱이라고 하면 바로 너는 토착 외구야. 너는 태극기 모독단이야. 바로 이렇게 역공을 펼쳐야지. 이 태극기 모독단 매국노 지만원 무리들 졸개들 이 사람들은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눈빛이라도 좀 아래로 까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달려드는데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 우리는 일당만입니다. 오늘 제가 가서 했지만 근데 안 그렇던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이면은 깡패가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앉았거든요. 그러면서 당신들 왜 여기서 떠드냐 그랬더니 자기들 자유래요. 내 자유 대한국민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자유를 누리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들 자유를 누리려면은 그 자유에 대한 책임도 져라. 여긴 공공장소다. 그러니까 또 빨갱이래요. 예, 그러니까 또 빨갱이, 또 개새끼, 또 뭐 그런 식으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폭행을 하니까 경비들이 그거를 보고 국회 경비원들이 이제 달려와가지고 저를 감쌌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제가 더 폭행을 더 많이 당하기 전에 저를 밖으로 이제 예. 끌어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고요. 지금 우리 우리 지대장 김창조 지대장은 춘천이잖아요. 예. 지역 국회의원 누굽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김진태죠. 그래서 부끄러운 줄 제가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잠시 부끄러워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주세요. 김진태가 오늘 매국노 지만원을 불러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김진태 입마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그림도 가지고 오는데 김진태의 막말이 지금 도를 넘어서 뭐 대선 무효, 국기문란 이렇게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춘천에 계신 분 김진태 자랑 좀 해주세요. 저 뽑으신 분이니까 참 좋아서 뽑으셨을 것 같은데. 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사실 네. 김진태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2년 아닌 2년이 있습니다. 혹시 저렇게 개 마스크 착용해주고 아주- 싶은 생각 없습니까?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예, 제가 그 조선 동아를 향해서 조동아리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방송도 한 바가 있는데 딱 그 말이 아주 적격이죠. 그래서 네, 말씀 저렇게 중에 또 잠깐 채워주는 것도 이 개마개를 한 분이 둥구리라는 분인데 예. 김진태가 고소를 했어요. 명예훼손을. 재판을 재판을 했었죠. 했는데 예. 무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잘못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개마개를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 가서 하나씩 전달해 줘도 죄가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좋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 개막에 이 그림들 많이 만들어서 여기 자기가 정말 말을 막말하는 홍발정 이런 사람들 마개 해가지고 이렇게 피켓 만들어도 들고 계속해서 김진태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 꺼낼 것이 없고요. 아까 이제 잠깐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중복할 필요는 없겠고 김진태의 이 극우 수구적 이 냉전 사고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좀 바뀔 때도 됐는데 북미 관계가 이렇게 풀리고 우리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아주 급진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본인의 그런 이제 사고 방식을 좀 바꿀 때가 됐다. 왜 그런가 하면은 김진태가 지금 춘천의 국회의원으로 있는데 강원도가 분단 강원도입니다. 그렇죠. 예,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분단 강원도의 중심이에요, 춘천이. 그러면 앞으로 춘천이 발전하고 강원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올바른 전망을 가지고 지역을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춘천은 지금 휴전선에 막혀서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강원도도 그렇고 뭐 우리 남북이 서로 이제 지금 아직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러면은 바로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어떻게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남북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이 아니 저 남북관계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금 너무나도 미치지 김진태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지역에서는 진짜 이게 거의 뭐 비극적인 이거 좀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아무리 정치판이 위아래도 없다지만 해도 너무 나간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아 우리 서울의 소리 기사입니다. 예. 한 국가의 제1야당이 국익을 위한 정책적 비판과 조력의 존재가 되지 못하고 아군과 적군 개념으로 막 나간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고 대립시키고 국민들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대립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화합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반대로 가는 이런 사람은 개막이나 자격이 없는 입막이나 거죠. 그렇죠. 씌워줘야 된다. 예. 의정활동 좀 명화입니다. 잘하라고. 명화예요. 명화. 아, 그런데 요거.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왜 이 자한당 국회의원들은 네. 원래 정치가들은 국민을 단합시키는 그런 게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자들은 왜 국민들을 서로 분열시켜서 싸우게 만들까요? 그게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싸우게 할까요? 그렇죠. 뭐 자기들이 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하겠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지령을 받아서 서로 남남 갈등을 시키는 건 아닐까. 또 비약적인 말씀인데 그 음모론 아니십니까 혹시? 음모론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 네. 팩트에 의한 그 차근차근 말씀을 좀 해주세요. 누구의 지령을 받는지. 토착 외구들은 외구의 지령을 받는다 난 생각하는데 그 흑금성이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간첩이 정계 재계 유명 가수다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흑금성 지금 수소문 중에 있어요. 서울의 소리는 그 명단을 깔 수 있습니다. 확보만 되면 과연 유명 가수는 누구고 토착 외구 남호 씨는 과연 외구인가 아닌가 일본 간첩인가 아닌가 이것도 좀 알아보려고 흑금성 소수문에 있는데 그걸 팩트로 왜 누구 지령을 받는가 지만원이가 확실히 지령 받지 않으면 사사카와 재단 돈 받은 유석준이 이런 놈들 지금 그 일본이 많은 돈을 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전략 분석까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시청자들이 알아듣기 쉽고 재미있게 좀 해주세요. 예. 그 예전에 뭐 저도 이제 그 흑금성님께서 그 예전에 방송에 나오셔서 예. 뭐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 내용이 주가 될 텐데요. 그 내용이 주가 될 텐데 그때 그 흑금성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간첩이 뭐 300명 이상이다 자신이 파악한. 근데 그 과정이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치밀했다는 거죠. 일본이 국내에 고정 간첩을 만들거나 뭐 정보원을 만들 때 하는 그들의 행위가 다름 아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쪽으로 대학교에서부터 그 정보원을 파견을 해서 유학을 보냈다는 거죠. 유학을 보내면서 이제 서울대 출신, 연고대 출신 그 출신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특정 대학교 예 그렇죠. 다른 학교도 아니고 예 다른 학교 아니고 이 새 스카이 이 새 학교에 엘리트들을 이제 그렇죠. 포섭을 하는 거죠. 거죠. 네. 그렇게 포섭을 해서 근데 김진태가 포섭 당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심증이 간다. 예, 우리가 심정이 뭐 간다. 우리 계속해서 예. 남북 뭐 회담을 반대하고 예. 박근혜나 추종호. 근데 사실은 김진태가 박근혜 탄핵 최초로 이따가 팩트를 가지고 내가 하태경 영상 틀어드릴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예. 그러면 김진태나 지만원, 남호 씨 등등은 토착 외구 중에서도 정말 토착이 아닌 뭐라고 그럴까 진짜 외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외국가요? 근데 이 세력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쭉 이제 관찰하고 봐온 것처럼 우리 국권을 외적에게 상실한다고 할지라도 네.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되면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력들이 저는 이 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김진태가 나는 국회의원 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 그럼 난 김진태를 꼽고 있어요. 아니, 왜요? 걔 입막에도 해다가 좀 주고 하려고. 이 사람은 미운 짓을 할수록 떡을 하나 더 줘야 된다. 그래서 걔 입막에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 김진태가 왜 어떤 그런 그 지령을 받는다. 그 음모론을 좀 정확히 다시 한번 뭐 이거는 뭐 내주실 음모론이 때. 아니라요. 네. 이거는 어차피 그 흑금성 그 님이 예. 폭로를 했던 사실이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이제 포섭당한 자들이 예. 흑금성 님이 파악한 인원만 300명이 수백 명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300명이 넘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정관계뿐만이 아니라 예. 뭐 기업의 오너가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법부에 이제 판검사가 됐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300명 이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정치가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 특히 이제 일본에서 아베가 하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일본 그 고위 정치가가 남북이 서로 전쟁을 해야 일본이 살아난다고 대놓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거는 무슨 말인가? 지금 현재 그 한국의 정치가들 중에서 남북이 화합하고 서로 그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정치가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대놓고 하는 정치가들이 뭐 홍준표. 예, 뭐 홍준표도 그러면 지령을 받는다. 나는 홍준표가 제일 지령 받는 사람 같은데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내가 법정에 가서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남북 평화를 반대하고 아베한테가 고개 숙이고 아베를 옹호하고 이러는지 이거는 미국, 일본의 거대한 자금을 받거나 지령을 받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 한민족이 잘 되기를 다 바라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어떻게 한민족이 전쟁이 나고 남북 통일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막을 수 있냐 이거죠. 홍발정이는. 나는 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나는 분석해보고 싶고 죽으면 그 뇌를 보관해서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과거에 이상한 사람들은 뇌를 보관해서 길이길이 후손한테 알렸다는데 그 홍발정 뇌는 좀 보관해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가 유리하면은 뭐 이명박이도 지가 대통령 만들었다. 엊그저께는 또 무슨 이 북미 정상회담을 자기 방해하려고 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지 이게 좀 뇌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우리 홍발정 의원은 또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곧 또 이제 응징 취재를 또 가실 거예요. 저야 이명박 BBK 대통령 만든 거 끝까지 대통령이 돼도 내가 다음 대통령이 홍발정이 된다 해도 나는 책임을 물을 거야. 행화대 앞에 가서 이 매일. 자한당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물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집단도 아니지만 이번에도 미국을 간다고 하죠. 트럼프 만나서 북미 관계 진전되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뭐 그렇죠. 안보를 빙자해서 우리 안보가 위태로워진다라고 내세우면서 그렇게 이제 막겠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착 왜구들이고 그런 세력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저기 제가 읽기 전에 한 가지만 딱 네, 말씀을 말씀하세요. 드려야 되겠어요. 네. 김진태 얘기가 이제 쭉 나왔는데 부끄러운 줄 아세요. 김진태를 뽑은 지역에 사시는 분으로서 정말 전국에 우리 춘천 분들 나 사돈 안 맺을 거야. 우리 딸이 있는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또 가슴이 아팠던 것이 우리 유민 아빠께서 또 그 말씀을 트위터에 한번 하셨어요. 김진태가 믿기보다는 춘천 시민들이 믿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충분히 그 심정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김진태를 용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우리 이제 세월호 우리 학생들의 그 참사 또 우리 유가족 분들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백남기 농민 또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또 유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하는 것은 저는 이거 인간 이하다,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알았습니다. 조금 지만원 남았는데. 이건 조금 이따 하시고 여기 마지막 들을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그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도록 지금 행동을 하는 사람 유명 인사 몇 명만 좀 한번 찍어보세요.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 자료를 가지고 팩토가 아니라 의혹을 한번 제기해 보세요. 의혹이나 의혹, 심증이라고 그런 것들은 솔직히 네. 뭐 팩트나 네. 뭐 의혹이나 뭐 그런 것들은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치가 하는 공인입니다. 그들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응징하는 거는 그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입니다. 비판하고 응징할 수 있다. 응징을 하라 하는데 저희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누가 과연 지령을 받는 제가 사람이냐 정리를 이게. 해드릴게요. 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뭐 홍준표나 나경원이나 아니면 그 외에 뭐 지금 오늘 응징을 했던 뭐 지만원이나 뭐 그런 작자들은 사실상 저는 모든 것을 상식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려고 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은 그게 바로 일본 간첩인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일본의 지령을 받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 하나하나를 따로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남한과 북한이 서로 협력을 해서 평화협정을 맺고 그다음에 경협을 해서 앞으로 일본을 추월하는 그런 경제대국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일본의 간첩이고 그러한 일본의 간첩들은 흑금성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부터 뭐 그게 언제적부터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그 시점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일 협정 박정희가 맺었죠.
66년인가 65년 그쯤이죠. 예, 그쯤에 그 이후부터 일본한테 길을 터주면서부터 박정희가 일본한테 하여튼 길을 터주면서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간첩이 육성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던 근데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박정희 때부터 일본 간첩 유학 갔다가 매수된 뭐 CIA나 일본 정보 당국에 매수된 사람 지금 북한 간첩은 국정원도 못 잡잖아요. 없으니까. 아, 거의- 흑군선님이 얘기하시는 네. 거는 일본에서 간첩이 직접 우리나라로 와서 유학을 와서 네. 현지인들을 포섭을 하는 거죠. 그것도 명문대 출신들만. 그렇죠. 하여튼 예. 내가 궁금한 건 누구냐 한 명이라도 좀 밝혀달라 이걸 얘기했는데 자꾸 왜 돌려만 가고 누굽니까? 아니 제가 누군지 밝힐 수는 없죠. 그러면 저기 제 증거가 없는데 추측으로 누굴 것 같다. 이거는 제가 밝힐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간첩을 다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 근데 또- 이거는 한 개인이 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중요한 그 정도로 소식이 정리를 있어요. 합시다. 네, 저기 태극기 모독단이 경악할 소식이 있어요. 이따 내가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박근혜 탄핵을 맨 처음 주장한 게 김진태다. 이거 지금 하태경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있어요. 이 소식 들어봤어요? 이거 최근에 많이 알려진 알려졌어요? 사실입니다. 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태극기 모독단은 김진태를 지금 대표하려고 하는데 때려 죽여야 맞는 거 아니에요? 친박의 지금 친박의 대표 주자처럼 친박들이 예. 탄핵 얘기를 못 내고 꺼릴 때 얘가 나서서 탄핵시키자. 탄핵 안 될 줄 알고 그랬겠죠. 얘가 원흉이다. 탄핵을 시킨 건. 해가지고 탄핵 얘기를 못 꺼내던 비박들도 김진태 저 친박이 탄핵이라고 하는데 우리야 뭐 더 잘하지. 그러고 막 그 권성동이랑 막 그 장제원이랑 탄핵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그 우리가 그 저기 이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한번 들어보죠. 예, 이거 자료 좀 보여주세요. 오늘은 이거 올해 정말 가짜뉴스 무서운 얘기예요. 탑 한번 2 보세요. 하겠습니다. 그 이등은 뭐냐면 비박은 탄핵을 찬성했고 친박은 탄핵을 반대했다. 이것이 시대의 가짜뉴스입니다. 왜 이것이 가짜뉴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하태경이 하는 말입니다. 대체로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 탄핵을 들어주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서울에 설 뿐이 없습니다.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누가 이걸 김무성 전 들어주겠습니까? 대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아, 11월 어때요? 13일입니다. 11월 13일 날 김무성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개 주장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진실이 아닙니다. 탄핵을 최초로 공론화시킨 사람, 탄핵 절차를 발자하고 해서 탄핵하자고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바로 김진태 의원입니다. 김진태 의원이요. 11월 4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명령 우리는 말고 팩트 탄핵하자 아니면 공개적으로 심리 한 수가 주장을 했습니다. 가짜뉴스 저도 이 아닙니다. 우리는 김진태 팩트를 의원이 다, 주장할 때 들고 의총장에서 있는 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김진태 의원 생각은 탄핵 절차를 밟으면 기각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탄핵 절차를 당당히 밟자고 했던 겁니다.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주장 때문에 당시 새누리당 안에서 탄핵을 공론화하는 데 대한 금기가 허물어져 버립니다. 친박에서도 탄핵을 이야기하니까요. 다른 쪽에서도 탄핵이란 말을 감히,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강경 친박이라고 하는 김진태 의원이 탄핵하자고 막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상 탄핵이 수면에 부상을 하고 공론화돼 버린 겁니다. 11월 10일자부터는 11월 9일인데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대통령 하야는 있을 수 없다. 차라리 탄핵을 하라.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내에서는 청와대에서도 김진태 의원 혼자 탄핵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탄핵 절차를 밟는 걸 원하는 모양이다. 자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네, 페이스북에 청와대도 탄핵 반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자신하니까 대통령이 살아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탄핵 이야기가 전면화된 겁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김무성 대표가 11월 13일 날 탄핵 공개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치 탄핵 실적에서 저도 포함됐죠. 비박에서만 탄핵 이 사건에 탄핵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정작 제일 처음 이 물꼬를 튼 책임은 청와대와 강성 친박인 김진태 의원한테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럼 탄핵 표결은 왜 됐냐?
이것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친박 핵심들이 그 국회에서 탄핵 표결 물꼬를 텄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11월 29일입니다. 친박 8인방이, 여기 보십시오. 핵심 친박들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퇴진 건의키로 친박 핵심들이 28일 날 회동을 합니다. 이때 회동에 참가한 사람들이 서청원 의원, 정가윤, 최경환, 홍문종, 유튜브만 유기준, 봐도 정우택, 못 윤상현, 봤어요. 조원진까지 있습니다. 지금 대한애국당 하시는 이 8분이 친박 8인방이에요. 핵심 8인방. 박근혜 대통령 명예퇴진을 건의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 당시 새누리당의 당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친박까지도 합세를 했으니까요. 퇴진하라고. 12월 1일 날 4월 퇴진, 6월 조기 대통령 선거를 당론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전체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친박 비박할 것 없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당시 전진석 원내대표하고 몇 지도부가 청와대를 찾아갔죠. 이게 당론입니다.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죠. 난 못하겠다. 국회가 일정을 잡아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 퇴진, 물러나는 거는 기정사실화됐고, 퇴진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자진하야하거나 아니면은 탄핵 절차를 추진하거나. 근데 자진하야하는 거는 거부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탄핵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12월 6일 날 탄핵 소추안 그러면 자유투표를 하자라고 친박도 동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상정이 된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 마치 탄핵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친박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자한당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탄핵에 동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사실을 지금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걸어온 자신들의 뭐 탄핵 실적 좋습니다. 얼마 지나지도 그래서 제가 않은 파혼된 거 뭐 좋습니다. 저를 실적이라고 묻어버리고. 부르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공평하기 위해서는 비박 탄핵 실적뿐만 아니라 친박 탄핵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당장 김진태 의원이 탄핵하자고 처음 물꼬를 텄고 아까 친박 핵심 8인방이 명예퇴진하자고 박근혜 대통령에 건의하면서 당론이 되는 거예요. 네, 공로가 하지만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역사까지 왜곡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태극기 무대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만든 1등 공신이 누구냐. 비박들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만든 1등 공신은 청와대하고 친박 아닙니까? 최순실 그거를 통제해야 될 책임이 사실상 권력을 실질적으로 휘둘렀던 사람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친박 진영에서 자기들 면죄부를 받으려고 역사를 왜곡하지 맙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이 탄핵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봤다시피 이 지금 박근혜 전 집단에는 그 머리 나쁜 초착 외구 같은 머리 나쁜 사람이 원래 그 일본이 우리한테 그 역사적으로 많이 배워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도 없고 뭐 미개하고 해서 그래서 그 깐양에는 박근혜를 뭐 생각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우리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탄핵을 먼저 주장 안 했으면 먼저 주장하기 힘든 상황이 있거든 그때. 그랬으면 또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쪽에서도 명예퇴진 하야 요 이런 것까지 정도로 나오고 이제 하야 요 정도까지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박근혜 탄핵 1등 공신 태극기 모독당과 토착예구가 경천 동지할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그 박근혜 탄핵 원흉은 춘천 출신 김진태다. 김진태를 우리가 더 사랑해 줘야 되지 않나 오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 다시는 김진태가 그 입에다 개 입마개를 쓰지 않도록 제발 좀 의정 활동을 못 하도록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찍지 말라 찍어라 이런 얘기는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사람이 그 개 입마개나 쓰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같은 춘천 사람으로서 개망신이죠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전호 분석 좀 보좌관 분석 좀 해주세요. 아픈 곳을 찔러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춘천 망신은 김진태가 시킨다. 이거 춘천 시민들 사이에서는 예. 뭐 아주 널리 퍼진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전국의 우리 시민들께 김진태 의원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는 시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오죽하면은 김진태 보기 싫어서 춘천에 닭갈비 먹으러 안 가겠다. 막국수 먹으러 안 가겠다. 그 예천이 농산물이 이런 안 분들이, 팔린다니까. 예, 이런 분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런데 전국의 시민 여러분, 이 춘천에 닭갈비 막국수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죄가 있습니다. 예천은 무슨 농산물이 무슨 죄가 있어서 안 팔렸습니까? 저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는 앞으로 사람 같지 않은 이런 인간을 어떻게 출세기를 터주는 그런 지역은 불매운동도 마다않고 우리나라를 바로 가슴이 세우는데 철렁합니다. 그래서 또 춘천에 다음에도 그런 막된 자가 박근혜를 탄핵시킨 이런 막된 자가 나온다면은 저희는 춘천 시민들이- 춘천 닭갈비를 거부하는 이런 운동도 저는 펼치겠습니다. 저 욕해도 좋습니다. 저는 사심 있게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고 우리 민족이 그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닫기 위해서 이 걸림돌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 어쩔 수 없는 최악의 이런 그 대응입니다. 그걸 제 진심을 알아주시고 예, 춘천에 알겠습니다. 가시면 저를 욕하지 말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춘천의 경제가 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뜻은 이제 마음은 충분히 헤아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 시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김진태 의원의 이러한 막말, 망언 그리고 저질스러운 이런 정치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춘천 시민들을 믿어주시고요. 예. 춘천 여행 많이 와주시고 예. 또 닭갈비 막국수 계속 좀 사랑해 주십시오. 아, 이제 그래 김진태 분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분을 또 우리가 띄워줘야 됩니다. 제가 대구까지 가서 응징 취재를 해서 수십만 명이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검사 이 사람이 또 범죄 뻔뻔스럽게 행위를 요즘에 저지르면서 그 제가 곽상도라고 아세요?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곽상도가 요즘에 뭐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음액성을 허위 유포해서 고발도 당하고 이랬는데 또 즐거움은 요즘 들어갔어요. 이 공안검사들은 그 공안검사의 버릇, 개 같은 버릇 못 이걸 버려요. 못 버리는 모양이에요. 어떤 문제만 있으면 음모론을 펼쳐서 무슨 아니 지금 그 곽상도 그 공안검사 출신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범 곽상도 이자를 또 한 번 응징 취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곽상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사실은 오늘 주 타겟이 아니라 그리 뭐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뉴스에 좀 이렇게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또 말도 안 되는 호갱나간 소리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일으켰지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든 대통령의 가족이든 어떤 뚜렷한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뭐 조사받아라 이렇게 자료 얘기할 좀 수도 보여주세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미 뭐 또 사실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예. 이런 아니면 말고식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염탐하고 이거 인권 문제와 또 인권 문제가 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렇게 취득해서 공표하고 그리고 또 그게 사실과도 맞지 않을 때 이거는 범죄 행위죠. 근데 오늘 이 자리가요. 조선의열단 응징 시사논평입니다. 예. 그렇게 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말도 하나하나가 응징에 맞게 좀 말 좀 어떤 해주십시오. 조선의열단이 좀 조선 품격이 있다 보니까. 아니 품격 없습니다. 그냥 막 이 곽상도 조작범 공안검사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범 곽상도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과도 안 하고 또 감옥도 안 가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울 선생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도울 선생님께서 분노하시면은 네. 이런 경우에 이 개새끼가 하고 그거 한번 해보세요. 방송에다 직접 그렇게 아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도울 선생님. 저는 도울 선생보다 초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은 안 합니다. 이 도울 인간들은 선생은 진짜 욕을 도울 하지만 저는 반인. 그거 원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근데 원하신 거 일분 아니에요? 하셔도 돼. 저는 초신이라 보더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뭐 개새끼한테 개새끼라고 하는 게 뭐 욕입니까? 각상도에 대해서 아세요, 우리 그 보좌관님은?
아니, 저는 범죄적인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죠. 네. 그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되고 네. 그렇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걸 비켜갈 수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원이라고 욕하고 정말 개새끼들이라고. 근데 잘 국민들이 욕을 모르시는데 하지 제가 않습니까? 곽상도가 누군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잘 하셨네요. 곽상도가 누군가?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농단범 초대 비서실장, 그렇죠. 503의 비서실장을 한 이런 흉악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친일척 관리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국정농단을 저지르게 만든 또 박근혜가 503으로 감옥을 가게 만드는 그런 원흉이기도 합니다. 또 최동욱 혼의자 논란에서 그 음모를 꾸몄다 해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자고, 강기훈 유구서 대필 사건은 오래전부터 알려졌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이런 전력을 가진 자들이 이게 이런 사람을 너희 출신이에요? 대구라면서요. 대구는 또 유명한 그 농수산물이나 이런 게 뭐 있어요? 춘천은 닭갈비인데. 대구 사과는 이미 저 북쪽으로 그럼 뭐가 올라갔고요. 있어요 그쪽에 그 지역에?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그거 아직도 있으면 사과 있고요. 아직도 아니 사과는 있고, 이런 흉악한 사람들을 있고. 앞으로 아니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리겠어요. 이 흉악한 사람들을 계속 찍어서 보내는 그런 지역은 그냥 우리가 욕을 하면 무서워지 않는데, 예천을 보고 내가 느낀 점이 잘못된 투표를 하는 지역은 그쪽 농수산물을 우리가 안 특산물을. 사주면 나 특산물을 불매하자. 해서 특산물을 불매하자. 우리가 계속은 않지만 반성문을 써서 다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하고 그 지역 사람 100%가 서명을 할 때까지는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좋겠다. 저는 응징 기사 논평이라, 저는 응징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막말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응징은 어학사전에 잘못을 뉘우쳐 깨닫도록 대구 야단을 치는 겁니다. 섬유도시. 그래서 어떡하지? 곽상도뿐 아니라 섬유. 그러면 우리 옷을 안 입고 우통 벗고 다니겠습니다. 근데 섬유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지금 사실상 그 일본 구구들에게 네. 그 자본을 지원하는 네. 일본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뭐 미쓰비시 중공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유명하게 잘 팔리는 그 옷 브랜드가 있죠. 유니클로라고. 예. 그 유니클로 불매 운동도 우리가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는 오늘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말고 큽니다. 예천같이 그렇게 시의원을 잘못 뽑아서 그 농산물이 안 팔려서 사람들이 갖다 버리고 이런 피해를 봐서 다음에는 그분들 투표 진짜 잘할 겁니다. 그렇죠. 어찌 눈사롱 간 초교일 같은 오늘 아직 사퇴 안 했어요. 제가 아직 오늘 안 했을 특종인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뻔뻔스러운 분들. 그 초교일이 그 미국에서 눈사롱 갔다고 해서 데니얼 조은가 있죠. 예. 그분이 저한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전화 통화를 저보고 했어요? 초교일 응징 취재를 좀 해달라. 초교일이 예. 거짓말을 한다. 예. 해서 그 내용이 지금 페이스북으로 저한테 왔고 메일로 올 겁니다. 이렇게 서울의 소리는 세계적인 언론이다. 국제 미디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의 소리 원 이름은 민족의 소리고요. 앞으로 평양의 소리, 뉴욕의 소리, 북경의 소리, 뭐 어떤 저기 베를린의 소리 등등 해가지고 기대됩니다. 전부 이분들을 내가 지국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는데 될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될 확률이 있죠. 저는 또 미국 운동 하고 있으니까 저 북쪽에 우리 저 앞에 계신 우리 작가님은 내가 저기 어디 제일 좋은 스위스 소리 쪽으로 내가 살기 좋다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하세요. 저는 그래서 북쪽 특파원으로 예, 그래서 그 곽상도가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유손자 초등학생 신상까지 터는 이런 막된 짓 그까지 한 잔데, 이 토착 외구들 태극기 모독단을 성향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한다. 제비도 팔아먹을 수단 놈들이다. 방법 가리지 이렇게 않고 이 얘기를 치열하고 할 수밖에 양해하고. 없는 거죠. 우리 작가님 곽상도 욕할 부분 또 없습니까? 좀. 근데 여기서 그 이제 제가
한번 그 조선의열단 입장에서 네. 이 뭐 곽상도라든지 곽상도도 공안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공안검사 출신에는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황교안이 있죠. 황교알. 예, 아. 황교안도 공안검사 출신이고 예. 오늘 다 마찬가지로 지금 김진태도 예, 김진태. 거의 대부분 지금 자한당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그 이제 법조계에 몸 담았던 사람들이 이제 공안검사 출신들이에요. 홍준표는 아닌가요? 아, 홍준표는 조폭검사, 짝퉁 모래시계 검사고요. 조폭검사고. 그러면 예. 자한당은 검사들이 그렇죠. 그렇게 당권을 잡아서 이렇게 정치를 잘 못하는 건가요? 아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이 공안 검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조작을 잘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상 뭐 박정희 정권 때나 아니면은 뭐 전두환 정권 때 예.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 때도 간첩 조작 사건들이 많았죠. 예. 그래서 공안 검사들의 주특기가 바로 조작입니다. 예. 그리고 조작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강한 권력에 충성을 한다는 거죠. 권력에 충성하고 그리고 돈, 자본에 충성을 한다는 겁니다. 황교안도 마찬가지죠. 황교안도 자본에 충성을 했었죠. 그리고 그 가장 황교안의 가장 그 떠오르는 거는 삼성 떡값 특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또 조작을 해가지고 덮어줬다가 그것이 발각이 돼서 승진에 탈락을 하게 됐었죠. 그게 바로 이제 황교안 공안검사들의 특징입니다. 이 공안검사들은 사실상 한마디로 말하면 박쥐라고 해야 되겠죠. 박쥐들. 예. 네. 친일파의 특징이죠. 하여튼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우리가 주절주절 응징 시사 논평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짚고 넘어갈 부분 정말 우리 국민들이 들어서 뼈와 살이 되는 이러한 정말 그 진정성 있는 말씀들을 한마디씩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 보좌관님부터 제 보좌관입니다. 기획단장 보좌관. 보좌관이면서도 기획실장이죠. 예. 예. 뭐 자료 지우고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그 지만원 응징을 하러 간 이유도 예. 조선 의열단의 존재의 의미죠. 예. 저는 그 조선 의열단 단원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본 간첩들을 하루 빨리 색출을 해서 국외로 추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본 간첩들이 계속 이 대한민국에 상수하고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고위직에 다 있거든요. 뭐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리고 뭐 법관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모든 고위직에 그 이 일본 간첩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남북 갈등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예.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간첩 세력들을 국정원에서 하루빨리 색출을 해서 국외로 추방하든지 아니면 깜빵에 평생 무기징역으로 집어넣어 넣던지 그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정원에서 그거를 안 한다면은 우리 조선 의열단이 하루빨리 조직을 정비해서 직접 간첩을 찾아서 처단하는 걸로. 조선에 일단 돈이 있어요? 조선 돈이 의열단 있어야 되는데. 해보자고 하니까요. 돈이 없으면은 돈이 있게 만들면 되죠. 그게 그래요? 기획 단장님이 하여튼 하실 일이고 아니지. 기획실장이 할 보좌관이 일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단장은 하는 거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어서 우리 조선의열단이 앞으로 진짜 해야 될 일은 일본 간첩 색출해서 저는 일본 간첩 명단만 발표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흑금성님한테 삼고초려를 해서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제발 좀 명단 좀 달라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과제로 이제 그래 말씀 끝내. 아마 국정원에도 지금 문건이 있을 그래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 우리 강전호 보좌관의 생각은 우리 조선의열단은 그 토착 왜구들 속에 숨어 있는 또 간첩들 잡아내는 게 목표다. 근데 예. 돈도 없다 이런 얘기죠. 뭐 돈이 없으면 몸을 떼봐야죠. 그러세요. 목숨을 거세요. 돈이 없으면. 예. 네, 우리 님 말씀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지대장님 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강 보좌관님의 이제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네. 그 일제에 대한 네. 그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제는 군국주의 부활시키고 우리 그 한반도를 재침하려는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또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조선의열단의 단원으로서 우리 조선의열단의 그 정신을 또 이제 되새겨 보게 됩니다. 우리 조선의열단을 뭐 그 좌파로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굳이 어떤 주의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로 우리가 이제 무장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보수입니다. 예, 그런 오해를 하지 말으시기 바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희가 뭐 김진태 의원, 지만원이 또 이제 곽성도 의원까지 저희가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이거 진영 논리에 의해서 뭐 갈라서 이렇게 비판하고 잠깐 하는 거 아닙니다. 진영 논리가 나오니까 또 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사가 지금 낮죠. 추석 여기 설 연휴 기간 동안 저는 우리 아들 딸과 연도 날리러 다니고 왜 좋았냐? 북미 회담이 정상회담이 날짜가 확정됐지 않습니까? 27일 날, 그렇죠. 27일, 28일인가요? 그렇죠. 근데 정말 진영 논리로 또 이걸 딴지를 거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자유 외국당, 토착 외구당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이유가 이 진영 논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온 국민들이 큰 그 어떤 희망, 토착 외구 빼고 오늘 그 지만원 찾아온 토착 외구들 빼고 대다수 국민들이 봄의 희망이 북미회담 성공 이렇게 하고 국민 지지도 높아지고 있는 판인데 이 진영 논리로 또 딴지를 거는 이런 자료 좀 주세요. 토착 외구들 김진태 등등 이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진영 논리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받으셨는데 예.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것도 저희는 조선의열단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그 극복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의열단은 일제 강점기에 가장 치열하게 독립 항쟁을 이제 벌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때도 좌우로 이렇게 우리가 나뉘어져 있던 그 상황을 극복하는 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조선의열단을 비롯해서 당시에 여러 개의 당을 규합해서 유일한 좌우 합작 정당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주역이 바로 조선의열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통합 정신이 필요하고 우리 조선의열단이 일제강점기에 보여주었던 그런 통합 정신을 저희도 계승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곧 우리가 남북이 더 이상 이제 대립하지 않고 전쟁의 그런 위기에 빠지지 않고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북미 관계도 잘 풀려서 우리 한반도에 그런 평화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미국도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가는 길이 우리의 갈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갈 길인데 그 지금 이 길을 가로막는다면은- 고향분 김진태가 네. 가로막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이 길을 가로막는 세력은 네. 바로 반민족적인 세력이고 네. 반역사적인 세력이다. 네. 그리고 네. 우리 민족의 네. 번영을 가로막는 세력이다. 네. 단지 그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뭐 서로 이제 좌파 우파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그런 싸움 하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이 크게 한반도가 남북이 같이 번영하고 잘 사는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점을 정리해야 되는 정치 세력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이 길. 우리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G2 국가가 된다. 세계에서 제2위 국가가 된다라고 세계의 유수한 그런 투자자들 또 그런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야지요. 예. 평화가 바로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그 길로 힘을 갈 수 모았으면 있도록 토착 좋겠습니다. 외구를 우리는 조선을 일단은 척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반대하는 세력을 지만원이나 용납할 수 없죠. 김진태나 용납할 수 우리 없습니다. 철저합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네들을 끌어안고 가자는 아니고 그네들은 아니죠. 이미 끌어안을 수가 버릴 없죠. 패지. 그걸 끌고 갈 패가 아니라 우리 강전호 우리 보좌관 조선의열단께서는 저 주장은 이미 버릴 패는 화끈하게 버려야 된다.
이걸 가지고 아까워 가지고 주워 담으려고 하면 함께 죽는다. 배가 뒤집어진다 해서 저는 버릴 그런 패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허자해서 그럼요. 우리 의열단의 그 결기를 가지고 어떻게 버릴 것들을 버릴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번 북미 정상회담과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말씀하신 열릴 것 건데 같은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걸 성공시키고 종전협정,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우리 또 같이 평양도 가고 금강산도 갈 수 있을지 조선의열단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평을 굉장히 축하할 일이니까 좀 해주세요. 네. 뭐 좀 아까 지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상 저는 항상 어떤 그 기획을 짤 때 상식을 가지고 기획을 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식적이지 않은 정치가들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판관들, 검사들 몰상식한 거죠. 그렇죠. 사실상 이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응징을 하더라도 뭐 몰래 가서 뭐 테러를 가하거나 그런 짓은 지금 우리가 뭐 할 일이 아니고 사실상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은 사실상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식은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상식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이 상식에 어긋난다는 거는 역사에 어긋난다는 것이고 여기 있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 예. 이거 봐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예, 그렇죠. 상식에 어긋나는 소리니까 같이 붙여서 야단도 좀 쳐주세요. 그렇죠. 예. 이 홍준표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 사실상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같이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들은 이미 상식을 벗어났고 예, 버릴 편입니다. 이들은 결코 그러니까 이들이 상식을 저버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개과천선의 그런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잘라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우리 온 국민들이 지금 깨어있는 시민들이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에 이자들을 모두 사라지게 하자. 이자들을 모두 사라지게 하는데 합법적으로 예, 그렇죠. 사라지게 하자. 그런데 지금 이대로 그대로 가다가는 이 사람들 다시 살아납니다. 예, 남북 평화가 되고 그리고 평화협정이 체결이 돼도 이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고 자본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특정 자본의 이익을 주도하는 사람들이고 그거를 그 이익을 지켜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착 외구이면서도 특정 자본들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자본주의인 이상 자본들이 이 사람들을 뒷받침하는 이상 끝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예. 척결을 그렇기 해야 때문에 돼요. 예. 우리가 이 자들을 이 토착 외교들을 완전히 전멸을 시키려면은 선거뿐만이 아니라 자본하고도 싸워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내년 총선에서도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하나하나가 사실상 저는 항상 이거를 강조하는데요. 그 여론은 언론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이 언론은 특정 이익 집단이나 자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외치고 싸워도 여태까지 완전히 이기지는 못했어요. 촛불혁명도 아직도 이자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사실상 국가의 여론은 언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그 언론의 특정 언론들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게 우리 깨어있는 시민 모두가 기자가 되고 언론인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SNS를 통해서. 예, 예. 거기까지 하고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의 소리 요즘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전부 다 할 겁니다. 어떤 그 지명도가 있는 인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 중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각자 취미에 따라 하겠지만 유튜브를 하는데 저희 서울의 소리가 원래 이 스튜디오를 만든 게 미디어 마당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미디어 마당의 1인 미디어들로는 이미 우리가 그거는 안 된다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생각해낸 게 유튜브 연대입니다. 저희 서울의 소리 16만 2천 정도 되는 유튜브 구독자들을 새로운 어떤 그 정말 정의롭고 유능한 정치인이나 사유인들한테 같이 여기서 연대를 해서 100명, 200명 여기 와서 같이 방송하고 우리 구독자들한테 이분 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부탁도 드리면서 한 100명 정도가 유튜브 연대를 구성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기획안을 곧 나올 겁니다. 우리 전략 예. 그 보좌관이 낼 건데 이제 앞으로 우리 우선은 유튜브가 우리나라 건 아니지만 우리가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1년 3개월 남았는데 유튜브 연대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그 뭐 민주당 유튜브도 3만인가 뿐이 안 되고 저 자유한국당도 4만 뿐이 안 되는데 우리 16만이니까 같이 인터넷 연대 다들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각자 해서 연대를 참신하고 해서 아주 좋은 그래서 제안이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서울의 소리가 제안합니다. 유튜브를 하고 싶은 분 그런데 처음에 구독자도 늘리기 힘들고 누가 봐주지도 안 하고 처음에 하면 지금 놀란 게요. 제가 여기서 공개합니다. 경실련 유튜브 구독자 50명 참여연대 몇백 명 이런 거대한 진보 시민 단체들이 지금 튜브에 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신경도 안 쓰고 그거 하기 쉬운 기자회견 아무나 현수막 하나 가지고 기자 보도자료 뿌리면 와서 기사 써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여기서 쓴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들 튜브 되고 정말 다른 진보적인 사람들한테 모조리 자리를 잃습니다. 경실련이나 참여연대도 유튜브에 적극적인 그런 육성 방법을 가지고 그 토착 외구들이나 태극기 모독단이 점령하고 있는 유튜브를 우리가 되찾아와야 된다. 우리 유튜브 연대 우리 1차적 목표가 100명입니다. 100명이 여기서 밤낮으로 저쪽에 스튜디오 있습니다. 같이 편집하고 촬영하고 해서 우리 연대에 갑시다.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서울의 소리 또 저널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또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예, 많이 그 지원해 주시면 이제 더 하실 말씀 응원해 없죠. 주시면 지금 이 나경원 여기도 그 토착 외구라고도 하고 진짜 외구라고도 하는 나경원. 이제 예. 저녁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밥맛 떨어지게 또 하여튼 그동안 오늘 그 조선의열단 토착외구 응징 시사 논평 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제 앞에는 그 나모씨라는 토착외구가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번 그 이런 토착외구들이 정말 반성하고 내가 바라는 건 이자들을 응징이나 처단이 아닌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바로 이 앞에 자유한국당 대표 김병준 1억 5천 소송에 우리가 이겼는데 와서 무릎 꿇고 저한테 백 대표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잘하겠어. 이러면 다 용서합니다. 이 토착외구들의 반성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